자, 코스피 3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허니문 랠리라고 불리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처럼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승환 LS증권 이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지난번에 저희가 전화로는 말씀 전화로. 들어봤는데 네. 오늘 모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유, 가까우시네요. 예, 가까워서 여의도니까 바로 네. 넘어오셨는데, 네. 자, 아니 저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 얘기하고 코스피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 동안은 그야말로 참 무겁게 좀 한숨만 나. 한숨만 나오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장 보면서 미장은 이렇게 날아가는데 네. 국장은 왜 이러냐, 네. 국장은 언제까지 박스권이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맞습니다. 안타까워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스피가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기준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2,900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2,900선 가고 있고 3,000이 멀지 않은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비아냥도 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줄 아셨습니까, 우리 이사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네. 그래도 좋은 장 오겠지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왜냐 한국 네. 시장 워낙 저평가돼 있었고, 쌌으니까. 예. 그래서 언젠가는 뭐 또 좋아지는 흐름 나오겠지만, 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네. 폭도 너무 높아요. 오름폭이. 그러니까 4월에 그 트럼프 관세 전쟁 기억나시죠? 네. 4월 2일로 개헌해. 그 미국 입장에서 그날을 뭐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폭락한 날인데, 네. 그때 코스피가 2,250까지 빠졌거든요. 코스피도. 근데 그날 저점을 정확하게 찍고 지금 네. 딱 두 달 좀 넘었죠. 예. 두 달 만에 지수가 지금 2,920이니까 거의 한 70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근데 2,000선에서 700포인트 거의 한 25% 수익률이거든요. 지수가. 지수가 이 정도로 네. 올랐다. 그래서 올해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의 1등을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꼴찌 달리던 한국 증시가 올해는 1등인데 그것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네. 예,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있다. 오른 거는 지난 옛날에 그 4년 전에 그 코로나 때 돈 한번 확 풀어가지고 자산 시장 한번 네, 예, 급등한 적 있죠. 네, 그때도 이런 동학개미. 식으로 한번 오른 적은 있어요. 음. 근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한국 시장에 이게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뭐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 이게 너무 몇 년 만에 이런 장이 오다 보니까 좀 이게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예. 이건 좀 그리고 장인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올랐다가 또 푹 꺼지겠지 하신 예.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지금 말씀해준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냐면, 예. 지금 최근에 오늘은 좀 개인 투자에서 좀 사요. 오늘은 사는데 예. 최근에 이제 지수가 2,600에서 900까지 그냥 쭉 올랐잖아요. 그 기간 동안 거의 4조를 팔아버리셨어요. 아, 개인 팔았어요? 들고 있다가 들고 있는 4조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다 가져갔냐면 외국인이 가져갔어요. 외국인이 그냥 싹 받아서 그냥 다 주가지수 올렸는데, 언제 들어왔대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9달 팔았어요. 그 전까지 계속 팔았어요. 9달을 팔다가. 왜냐면 뭐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아질 건 뻔하니까, 뭐 네. 관세도 있죠, 내수 안 좋죠, 뭐 삼성전자도 경쟁력 떨어져 있죠. 뭐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달러는 비싸죠, 막 이러니까 네. 굳이 한국을 왜 투자하지? 막 이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네. 작년 이제 지난달부터 좀 바뀌었던 게 갑자기 달러가 급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트럼프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달러 값을 폭락시켰고 네. 원화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 이슈랑 별개로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지난달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원화가 그동안은 너무 저평가돼 있었는데 달러가 떨어지니까 네. 굳이 달러 갖고 있는 것보다는 원화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제 그 다음 날 있잖아요. 네. 주식 그날부터 하루에 막 1조씩 사더니 그냥 연일 한 1조를 한 2, 3일 샀을 거예요.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3조에서 4조를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야. 그냥 사가지고 거의 역대급 지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은 좀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제까지는 정말 2,900을 그냥 단숨에 넘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거죠. 원화값도 지금 계속 강해질 것 같고, 네. 이것도 환경이 좋은데 주가도 싼데, 새 정부의 이 정책이 결국 좀 성장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것 중에 눈에 띄었던 게 공정. 이 공정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공정이 없었어요. 그럼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한국 공정하지 주식시장에 않고. 공정이 없었어요. 아니, 주변 친구들 들어봐도
이거 뭐 샀더니 네. 뭐 이게 뭐 분할한다 그러고 맞아요. 뭐 판다 그러고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중재한다 그러고. 투자들도 이제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어느 정도 주가 오르면 파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장기 투자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번 그 상법 개정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인데 네.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법 개정이 기존의 그 이 공약보다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주주 입장에서 훨씬 좋아요.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좀 효과가 생긴 법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만약에 일사처리로 진행이 된다면 네. 외국인 투자들도 당연히 이 저평가된 이 한국 증시가 이제는 저평가가 아니라 재평가가 시작된다. 아. 이렇게 보고 지금 일단 이 3천 이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요. 우리 흔히 이제 PBR이라는 PBR. 용어, 예,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배가 안 되는 거죠. 청산가치. 이건 대통령도 항상 언급을 하셨던 건데 그거 한 배 이하라는 거는 지금 주가가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건데 PBR 한 배가 3천입니다. 아, 한 배가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정상화되는 거지. 아직 갈 길은 좀 3천이 정상화네요. 3천이죠. 그러니까 3천 얼마나 도 한국이 그동안 못 갔는지 아시겠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은 미국이 어때요? 4배. 4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4배도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해주면. 해주면. 근데 예를 들면 그 주주환원이라 그러잖아요. 네. 주주환원이 이제 번 돈에 얼마를 돌려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플이 1조를 벌면 네. 1조를 돌려주면 100% 돌려주는 거죠. 주주들한테 뭐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근데 애플은 평균적으로 106%를 돌려줘요. 번 거보다. 그래서 심지어는 빚내서 돌려줍니다. 되게 독특한 기업이죠. 예. 그래서 애플은 지난 몇 년간 성장이 별로 없는데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 한 37%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체가 85. 아, 그러니까 확실히 적은 거죠. 그렇네요. 덜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간혹가다 아까 분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액주주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결정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걸 못 하죠, 미국은. 못 합니까? 안 하는 못하죠. 못 하는 거고. 소송에 걸려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도 뭐 알파벳이나 네. 이걸로 알파벳으로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파벳이 다 들어가 알파벳 있는 하나만 거죠? 상장돼 있어요. 하나만 상장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뭐 LG나 SK 같은 거 보면 이게 상장도 돼 있는데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다 상장. 그러니까 이걸 흔히 중복 상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그때는 뭐 그런 식의 선택을 한 게 그때 당시엔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아니 이게 같은 기업인데 너무 상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제 가치가 다 떨어져요. 예. 근데 미국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메타는 메타 하나. 그죠? 뭐 알파벳. 테슬라도 자회사 몇 개 있잖아요. 네. 네, 있지만 그대로 지금 그대로 상장돼. 테슬라. 네, 그대로 테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르네요. 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매력을 떨어뜨린 요소인데 이번 상법 개정 핵심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에 증권거래소 가서. 예.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제 장중에는 좀 바빠가지고 기사를 못 보고 이제 장 끝나고 기사를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일단 그거였어요. 취임한 지 며칠 안 되는데 증권거래소 갔다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대통령도 증권거래소를 잘 안 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가신 분도 계세요. 왜요? 네. 왜 안 갈까요? 관심이 없겠죠. 관심 없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음. 근데 그나마 작년에 좀 놀랬던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늦긴 했어도 작년에 3년 만에 네. 취임 3년 만에 간 거예요. 음. 작년 신년에 처음 이제 증권거래소 간 거. 그래서 주식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주가 부양하려나 보다. 기대를 엄청 했어요, 사실. 그때 사실은 뭐 있었죠. 밸류업. 밸류업 맞아요. 기억하시죠? 밸류업.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밸류업 정책 발표되고 예. 그때 국내 주식시장이 1월에 폭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밸류업 정책 나오면 주가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급등했었어요. 근데 지금과 좀 비슷하죠, 분위기는. 그때도 그랬는데 예. 근데 그때 현대차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50% 올라 버렸어요. 기대감으로.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예. 강제성이 없었어요. 그냥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뭐 그래서 법을 밸류업이, 바꾼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예. 기업들한테 맡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또. 이게 계속 못 가고 그냥 꺼져 그러니까 버렸죠. 그러니까 좀 정책을 그냥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차라리.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다시 원위치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근데 네. 이번에도 지금 어쨌든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뭐 며칠 안 됐는데 첫
이 경제 공식 행사로 증권거래소를 갔다는 건, 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은 저는 그게 되게,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메시지를 던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은 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먼저 가냐도 되게 중요하죠. 뭐 어디 앉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증권거래소를 먼저 갔다는 건 아. 이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저는 있지 않나. 그래서 주식 부양을 좀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너무 강하게 받고, 그리고 어제 단어도 보셨잖아요. 그 제일 좀 이게 와닿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네. 그 주가 조정하면 폐가망신 시켜버리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본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식 정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근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 조작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예 못하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이제 정확히 짚으신 건 그거예요. 네. 저도 항상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의 대부분의 자산은 다 부동산입니다. 80%예요. 맞아요. 예, 주식은 조금이에요, 사실은. 부동산이고 거의 또 부동산 사면서 빚을 지기 때문에 예, 대출도 맞아요. 받고 예. 그래서 투자할 돈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부동산이 또 무너지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정권도 되게 딜레마인 게 뭐냐면요. 부동산 값 오르기를 원하는 정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예. 근데 무너지면 또 안 돼요. 경제가 망가집니다. 경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형적인 거예요, 사실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지난 몇십 년간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어졌는데 이거를 누군가 예. 끊어줘야 돼요. 음. 이거를 미국처럼 자본시장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 물꼬를 부동산에 있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그게 기업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기업들한테 도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생산을 주식시장이 쓰는 게 좋아지면 이 투자가- 주식시장 안에서 자본 조달도 가능하고 예. 미국처럼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경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 기형적인 구조를 누군가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하려고는 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만, 근데 결국엔 말만- 근데 안 됐죠. 네. 그래서 시장이 또 실망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약간 실망은 좀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어제 증권거래소에서 했던 얘기는 그거거든요. 네.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통해서 배당도 받고 배당. 이걸로 생활비도 좀 벌고, 예,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기대는 돼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걱정은, 네. 이런 기대가 기대로 끝나면 안 돼요. 아. 이제 남은 건 실천 아닌가. 그걸 이제 보여줄 음. 예, 그 부분이 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증권거래소 방문 그 상징성 예.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예. 자신감도 생기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거죠. 행동 상법 개정도 상법 개정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 어제 언급한 그런 부분들도 예. 바꿔 나가야 되는 예. 법으로 강제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법이 듣고 반드시 싶긴 필요한 해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배당 관련된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배당을 잘 줄 수 있는 중국보다도 우리가 배당 안 준다는 건 저는 배당이 몰랐습니다. 낮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르긴 해요. 예. 다르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근데 낮다. 우리나라가 좀 주주환원 인색했고, 예. 뭐 그 부분도 있어요. 대주주 입장에서 아니 뭐 누구든 대주주도 돈 많이 벌어서 배당은 본인도 받잖아요. 좋죠 그러면. 근데 왜 자꾸 꺼리냐면, 배당을 뭐 줘도 그 종합소득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잖아요. 2천만 원 이상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대주주가 배당을 뭐 1억 정도 받는다 연간에.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가 최대가 한 49% 이상 되죠. 네. 절반 그러다 정도. 보니까 예. 굳이 내가 배당을 뭐 할 유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소액주주분들도 같이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그 이유 때문에 배당을 안 해버리면 그렇죠. 소액주주도 그러면 못 받잖아요. 배당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리과세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뭐 세율을 낮춘다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핵심은 좀 분리과세를 해주면 대주주들이 좀 배당을 이제 거기에 합산이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배당으로 생활비 벌 수 있는 생활비. 그게 좀 가능해지거든요.